국내에서 하루 평균 생산되는 마스크는 1200만 장이고 전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쓴 마스크를 일렬로 세우면 23만 3010km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지구를 5번 감고도 남는 길이인데요. 전 세계 인구로 추산하면 하루에만 43억 장이 버려집니다. 버려지는 마스크가 많아지는 만큼 이에 따른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코로나 대유행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버려진 마스크를 재활용해 의자를 만든 한국 학생이 있습니다. 개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 김하늘 학생은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 3, 4월 초기에는 경각심이 별로 없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 달에 30장씩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작업은 김하늘 학생의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고 마스크를 재활용하고 싶어라는 생각에 몰두한 그는 전공을 살려 오직 폐마스크로만 의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자가 모든 가구의 기초이기 때문이었죠. 때마침 졸업 전시회 준비 기간도 겹쳐 이것을 졸업작품으로 제출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에 관심이 많던 그는 마스크 필터의 원료가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인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만류해도 재활용해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얘기하자 지도교수는 물론 부모님과 친구들까지 모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교수는 마스크 같은 얇은 재질로 사람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단단한 가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며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다른 재료로 대체하기를 조언했습니다. 동기들은 물론 심지어 그의 부모님도 좀 더 예쁘고 깨끗한 재료를 사용하면 좋겠다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를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버린 마스크의 위생적인 면에서도 주변의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플라스틱 대란의 심각성을 꼭 알리고 싶어 이를 강행하게 됐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선 플라스틱 관련 책을 구해 재질에 관한 공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되던 지난 4월부터 플라스틱의 재활용 과정을 직접 공부하고 폴리프로필렌의 특징을 찾아 불에 태우거나 녹여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까지 전부 파악했습니다. 연구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부분은 바로 마스크를 재활용하는 방법이었는데요. 불로 태워도 보고 찢어서 가루로도 만들어봤지만 가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재질이 단단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계속하던 중 한 기사에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재활용한다는 것을 보고 200에서 300도까지 오르는 열풍기를 구해 마스크를 녹여 의자를 만드는 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높은 온도의 열풍에도 견딜 수 있는 알루미늄 테이프를 나무에 감은 뒤 의자의 다리와 좌판을 만들 틀을 만들어 그 위에 마스크를 층층이 넣고 열풍기로 녹여내는 방식입니다. 다리가 굳으면 이를 틀에서 떼내 마스크로 녹여서 만든 좌판 위에 의자 다리를 올리고 접합 부위를 접착제 대신 마스크를 녹여 다시 붙이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추가 재료 없이 마스크만 100% 활용해 의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데요. 그는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최소 1만 장 이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마스크를 재활용해봤는데 마스크를 녹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질감이 단단해져 의자를 만들기에 적합했다고 합니다. 의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00개의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매일 쓰고 모아둔 것과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버리는 마스크를 모아달라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대학교 내에 폐마스크 수거함을 설치해 1만여 개 마스크 쓰레기를 모았고 마스크 공장을 찾아다니며 폐기해야 되는 1톤 이상의 불량 마스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집 근처 병원에서 버려지는 의료용 마스크도 구하기 위해 찾아갔는데요. 처음에는 2시간 동안 병원 직원을 설득해도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그가 마스크로 만든 샘플 의자를 보여주자 감동을 받은 병원 측은 지금까지도 매일 수백 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마스크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코로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소 4일 동안 보관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일이 지나면 고무 소재의 끈과 코를 조여주는 철사를 제거한 후 마스크에 열을 가해 모양을 만든 후 굳힙니다. 일부러 색소를 넣지 않아도 패션 마스크로 핑크색, 파란색 등이 나와 의자의 색감도 예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첫 의자에 앉아보자 그는 해냈다는 자부심과 동시에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조차도 마스크 의자가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하늘 학생의 이 놀라운 시도는 해외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미국 매체 로이터의 코로나 시대 한국 학생의 마스크 재활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시작으로 미국 NBC 방송 US 뉴스, 뉴욕 포스트,
영국 BBC,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 싱가포르 CNA, 투데이 등 전 세계 수백 개의 언론에서 이 놀라운 한국 학생에 대해 난리가 난 듯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입을 모아 한국 학생 사례를 소개하면서 코로나 시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마스크로 인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는 획기적이고 놀라운 시도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하늘 학생이 향후 버려진 마스크로 의자 외에도 탁자 등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아이디어와 영감을 받아 폐마스크를 활용한 물건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후 현재 그는 학교 내의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학생의 마스크 재활용이 의자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의자가 됐으면 안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다음 목표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시도가 시도로만 끝나지 않도록 더 많은 폐마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자를 만든 과정을 공장화해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넘어야 할 과정은 험난합니다. 300도의 높은 열을 가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겠냐며 집에 들이기를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가구처럼 매끈한 모양을 갖추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하늘 학생은 예쁜 의자를 만들었다는 것보다 폐마스크를 이용해서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마스크 폐기물 문제에 모두가 공감할 때까지 제작을 이어갈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됐지만 폐기물 처리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손재주 좋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마스크 재활용법을 공유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소독을 잘해서 커피 찌꺼기를 담아 방향제망으로 사용하거나 끈만 잘라 모아서 머리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폐마스크를 모아 방역용품으로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낸 대학생 동아리도 있습니다. 폐마스크에서 코 철사와 끈을 뜯어내고 마스크 앞부분만 모아 녹여서 터치프리키라는 방역용품을 만드는데요. 터치프리키란 손대기 찜찜한 엘리베이터의 버튼이나 스위치 등을 손을 대지 않고 누르는 위생용품으로 코로나 시대의 공용장소 및 공공의 사물에 접촉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로 처치곤란이던 폐마스크를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을 좀 더 의미가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고심한 끝에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발달장애인 활동기관과 협업으로 일자리 교육에도 한몫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문제점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한 김하늘 학생과 대학생 동아리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폐마스크 문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거 캠페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그를 통해 자원순환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이 제작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